최근에 또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트루 존스까지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에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베팅이다. 물론 전쟁이 확대되고 세계 전쟁으로 퍼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자산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큰 전쟁으로 퍼져서 나중에 우리가 진짜 돈을 찾고 싶어서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돈을 못 뽑게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낙동강오리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내 하드월렛 혹은 소프트월렛에 내가 비트코인만 잘 보관하고 있다면 어떤 위험이 터지더라도 이 지갑만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던 이 지정학적인 자산, 디지털금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 정세가 점점 그런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비트코인이 27K를 간다, 28K를 간다 이런 부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비트코인이 향후에 이런 혼란스러운 질서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아시더라도 우리가 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은 너무나 충분하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회복력, 글로벌 자산 불안 속에서 해지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크립토 시장에 개별 호재가 있었죠. 이번 그레이스케일과 SAC의 GBTC 현물 전환 재검토 소송에서 SAC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이 SAC, 그레이스케일 너네 GBTC 현물 ETF로 전환하는 거 재검토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SAC가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45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은 7일 이내에 최종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 팀이 뭐라고 했냐면 SAC 승인에 따라서 GBTC를 ETF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한 빨리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과거에도 8월 말에 SAC가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매집이 있었어요. 뭔가 이 월가의 세력들은 미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도 지금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승인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만들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28K까지 찍고 내려온 모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리스트들과 월가 핵심 세력들은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어떻게 흘러갈지 내부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내부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것도 모두 알려드려요. 다른 거 없이 숫자 1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 수익 낸 거 인증해주신 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요. 화면에 번호 010-5818-7118로 숫자 1번 보내주셔서 상승장 오고 호재 왔을 때 저랑 함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크립토 인사이트에 굉장한 통찰력이 있고 적중률이 높은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서 헤이즈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중앙은행 정부, 과거 경제 이론으로 현재와 싸워서 늙은 개가 새로운 재주를 배우려고 할까? 연준은 지금 같은 경제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묘책을 떠올리기보다 결국 과거에 선택했던 게 어떤 거죠?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을 파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채권 부실은 전체 금융 부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준의 유일한 선택지는 금리 인하와 은행 시스템의 건정성을 회복하고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향해 빠르게 행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결국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줄줄이 파산하고 또 위기가 올 것 같으면 결국 무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일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서 헤이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증가하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이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결국 채권을 팔아서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정말 전 세계 경제를 리셋시키고 완전히 다 붕괴되고 파산시키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완전 경제를 리셋해야 돼요. 그치만 그 리스크는 너무나 크다는 거를 이미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현재 2분기 말 미국 재무부는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이자로 연간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 10% 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 1000억이 있다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이런 안정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은행들, 기관들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의 이자는 5%고 2년물 채권 5%를 준다면 부자들은 이 5% 이자만 받아도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본질적으로 부자들에게 이자 지급의 형태로 자극제를 나누어주고 있는 셈이죠. 이 부자들이 5%의 확정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로 자본은 실무금융자산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비트코인, 대형 기술주, AR 주식, 최근에 AR 코인들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5%의 확정이자를 부자들에게 나눠주면 결국 부자들은 이 이자를 바탕으로 비트코인과 대형 기술주, AR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연준은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높은 이자율로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주려면 빚을 내서 이자를 줘야 되니까 더 발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부유한 미국 저축자들도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자 수입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지속화되면서 장기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 화폐를 뭘로 바꿔놔야 될까요? 바로 2100만 개의 고정 공급량과 탈중앙화되고 거의 즉시 결제 가능한 네트워크를 갖춘 대체 금융 시스템인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아서헤이즈가 주장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금리를 올리건 내리건 관계없이 결국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월가에 의해 해징 수단, 향후 통화 시스템 위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으려고 지금부터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배의 중심을 딱 가지고 코어를 설정해서 가면 위아래의 개미털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급등, 코인 정보, 하락장에도 수익 내길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번호로 연락주셔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답장이 지연되곤 있으나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